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쉽게 배우는 인터넷 동영상 편집 5일차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파워 디렉터를 사용해서 내 동영상 편집하시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나의 영상, 나의 사진, 미디어 콘텐츠를 내 컴퓨터로 옮기신 다음에 나의 파워 디렉터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원본 영상과 사진이 컴퓨터 PC에 들어있지 않으신 분들은 1일차 수업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먼저 이동시키시고 그 다음 오늘 수업을 따라 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를 가져오셨으면 직접 나의 작업 공간에 배치를 해 보실 건데요. 동영상 추가와 삭제하기입니다. 저처럼 동영상을 모두 순서별로 배치를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영상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 영상들 가운데서 불필요한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때에는 컷 편집이라고 해서 동영상 사이사이를 잘라주셔야 하는데요. 가장 영상 편집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동영상 자르기에 대해서 학습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모두 바탕화면을 준비하셔서 파워 디렉터로 들어가 볼게요. 바탕화면 준비되셨으면 파워 디렉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때 어제 설치하신 파워 디렉터 아이콘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반드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려면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사각형 모양 아이콘이 있는 파워 디렉터를 더블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파워 디렉터 찾으셔서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우리는 최대 기능 편집기를 활용하실 거예요. 이때 편집기를 들어가시기 전에 화면 비율을 설정하실 수 있는 메뉴가 상단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찍으신 화면 자체가 세로 영상이실 경우에는 화면 비율 설정을 세로형으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 4:3 비율로 찍은 영상이 원본 소스이시라면 4:3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때 세로와 가로 방향 영상 소스가 섞여서 하나의 영상 편집을 하셔야 한다면 가로형으로 하시고 세로 영상들을 덧붙여 주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16:9 비율로 맞춰 주신 다음 최대 기능 편집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최대 기능 편집기 클릭하세요. 그럼 이때 어제 처음 활용해 보신 파워 디렉터의 초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파워 디렉터는 예제 미디어 소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나의 원본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예제를 삭제부터 해볼게요. 자, 상단 메뉴 중에 라이브러리 메뉴를 찾아주세요. 음표 표시 오른편에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메뉴를 찾으셨다면 클릭해서 하단 라이브러리 비우기 메뉴를 선택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비우기 클릭하세요. 자, 클릭하게 되면 저처럼 기존 샘플 이미지 또는 동영상은 사라지게 되고요. 이제 나의 원본 소스를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미디어룸이 그대로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오른편 미디어 불러오기 메뉴를 사용하겠습니다. 화살표가 그려진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저처럼 두 가지의 옵션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오른편에 있는 컨트롤 Q, 컨트롤 W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빠른 실행을 위해서는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영상 편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메뉴를 직접 클릭하기보다는 이런 단축키들을 사용하시는 빈도수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는 컨트롤 Q, 미디어 폴더 가져오기는 컨트롤 W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 둘의 차이를 살펴볼게요. 파일은 내가 원하는 사진, 동영상, 음악과 같은 파일 자체 하나 또는 다중 선택으로 파일을 찝어서 가지고 오시는 거고요. 폴더는 영상이 들어있는 폴더 하나만 선택하셔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상들이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둘 다 사용해 볼게요. 미디어 파일 먼저 사용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 클릭하세요. 그럼 이때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열기 창이 나타납니다. 선생님들께서 저랑 같이 첫 시간에 샌드 애니웨어로 영상을 이동하는 방법 배우셨잖아요. 그때 북구청 동영상 편집 폴더를 따로 만드셨습니다. 함께 찾아가 볼게요. 먼저 첫째로는 바탕화면을 선택하시고 이제 둘째 북구청 동영상 편집 폴더로 들어가겠습니다. 더블 클릭할게요. 그리고 샌드 애니웨어가 있다면 또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세요. 저랑 같이 처음 시간에 옮기셨던 영상 소스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여러 개의 파일을 같이 선택하시려면 저처럼 드래그로 모든 파일이 감싸지도록 선택하시거나 또는 하나의 파일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A 누르시게 되면 모든 파일, 사진이든 이미지, 영상이든 또는 음악 파일이든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로 열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라이브러리 저장소에 제가 방금 선택한 파일 두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오른편에 미리 보기 화면에서 영상 하나가 확인되시는데요. 라이브러리에서 영상을 또는 사진을 클릭하시게 되면 곧바로 미리 보기 화면으로 어떤 내용인지 재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작업 영역으로 드래그해서 편집하지 않으셔도요. 클릭으로 미리 보기는 가능하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때 파일로 불러오기를 하셨기 때문에 직접 선택하셔야 되는 번거로운 과정을 다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지금은 폴더로 한번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미디어룸 오른편에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미디어 폴더 가져오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때 분명 기존 샌드 애니웨어에 동영상 2개가 있는 것을 방금 확인하셨는데요. 지금은 항목이 없다라고 표시가 되죠. 현재 저와 함께 들어오신 폴더 가져오기는 미디어 파일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진 하나하나 관심 없고요. 동영상 하나하나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하셔야 되냐면요. 폴더 자체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영상이 들어있는, 사진이 들어있는 같이 가볼게요. 바탕화면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 북구청 동영상 편집 폴더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때 저는 동영상 자료라고 해서 이곳에다가 저의 볶음밥 동영상을 다시 폴더 형식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저처럼 동영상 자료 안에 또 다른 폴더가 있으신 분들은 2번 더블 클릭하시지만 동영상 자료 안에 다른 폴더가 없는 분들, 즉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영상 또는 내 스마트폰에서 옮긴 영상 자료만 들어있으신 분들은 한 번만 클릭하셔도 됩니다. 저는 동영상 자료를 따닥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볶음밥 영상 소스라고 해서 폴더 형식의 미디어 컨텐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저는 볶음밥 영상 소스를 가지고 올 거니까요. 폴더만 선택해 놓고 폴더 선택 버튼 하단에서 클릭해 주겠습니다. 하단 폴더 선택 버튼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방금 전에 분명 제가 폴더 하나만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저의 저장소 라이브러리에는 해당 폴더 안에 있던 9개의 미디어 컨텐츠가 곧바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여기저기 저장하신 분들은 파일을 일일이 찾아다니셔야 하지만 저처럼 한 군데 폴더에 모아놓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폴더 선택 하나만 하셔도 모든 속에 있는 영상을 불러오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영상 소스가 준비되셨기 때문에 직접 작업 공간에 영상 소스들을 배치시켜서 동영상 편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소스를 가지고 오실 때 가장 중요하신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트랙에 보시면 각각 트랙 앞 부분에 어떤 트랙인지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 아이콘이 있는 곳은 미디어 트랙,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지고 오실 수 있고요. 오디오 트랙은 이렇게 소리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오디오 트랙에는 오직 음원, 목소리, 소리들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단 FX 트랙은요. 특수 효과를 넣으실 때 사용하실 거예요. 미디어 컨텐츠는 꼭 하나만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영상 위에 또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겹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번 미디어 트랙도 있고 2번 오디오 트랙도 있으신 거예요. 각각의 자기 트랙에 잘 맞춰서 컨텐츠들을 넣어주셔야 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 배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세요. 직접 드래그 하시는 것과 메뉴를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넣고자 하는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저처럼 파일 이름 자체를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영상 순서별로 이름을 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첫 번째 요리 재료를 소개하는 영상을 앞으로 배치시킬 건데요. 이때 마우스로 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단 트랙에서 미디어 1번 트랙을 먼저 클릭하세요. 그리고 상단에 첫 번째로 배치할 영상을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생긴 메뉴가 나오는데요. 선택한 트랙의 삽입 메뉴입니다. 첫 번째로 미디어 트랙을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트랙의 삽입 버튼만 클릭하셔도요. 곧바로 영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직접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처럼 타임라인에 해당 영상의 클립이 들어오게 돼요. 작업 영역에 들어온 동영상은 클립이라고 부르기로 저랑 함께 배워보셨습니다. 자, 직접 하나씩 클릭하셔서 삽입 메뉴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이때 주의사항은 빨간색 지시선의 위치입니다. 지시선을 가장 앞부분에 둔 상태로 제가 2번 영상을 삽입해 볼게요. 2번 영상을 클릭하고 다시 삽입 버튼을 클릭. 그럼 이때 바로 삽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메뉴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럼 삽입을 원하셨으니까 삽입 메뉴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분명히 1번 영상이 앞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1번 영상이 뒤로 가고 2번 영상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시선 무조건 오른편으로 영상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순서대로 만약 영상 배치를 원하신다면 컨트롤 Z 해보세요. 저처럼 컨트롤 Z 하셔서 잘못 넣으신 영상은 취소하시고 빨간색 지시선을 1번 뒤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추가한 삽입한 영상이 이 지시선의 오른쪽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1번 다음 2번, 2번 다음 3번 차례대로 영상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같이 해볼게요. 빨간 지시선을 1번 뒤편에 이동시키시고 그 다음 2번 영상을 클릭하신 채로 트랙의 추가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삽입. 저처럼 삽입하시게 되면 방금 전과는 다르게 1번 뒤로 2번 영상이 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늘 영상을 메뉴로 삽입하시게 되면 일일이 삽입 버튼도 눌러야 하고 지시선도 옮기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2번 영상 다음으로 넣고자 하는 3번 영상을 마우스로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떼지 마시고요. 저처럼 드래그 하셔다가 2번 영상 바로 뒤편에 붙여주시는 거죠. 드래그로 붙이시자마자 2번 영상 뒤로 3번 영상이 들어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4번, 5번, 6번, 8번도 드래그로 하나씩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이번에는 한꺼번에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저랑 같이 여기 버튼 하나 눌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전체 클립을 한 장면에 담기 버튼인데요. 클릭해보세요. 그럼 뒷부분에 있던 3번 클립이 줄어들면서 한 장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요, 뒤로 많이 옮겨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때 3번 클립 뒤에 여백이 없어서 우리 4번부터 8번 클립을 못 넣겠다 하신다면요. 아래쪽에 보이시는 스크롤 바를 뒤로 이동시키셔서 저처럼 빈 여백을 찾으셔도 되고요. 또는 노란색 시간 표시가 되어 있는 타임라인 있죠? 이 타임라인을 클릭하신 채로 왼쪽으로 드래그 해보세요. 타임라인을 클릭하신 채로 왼쪽 방향을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클립의 넓이가 줄어들면서 뒷부분에 충분히 추가하실 수 있는 여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4번부터 8번 영상은요, 한꺼번에 넣어 볼게요. 먼저 4번 영상은 그냥 클릭, 그리고 8번 영상은요, Shift를 누르신 채로 클릭하세요. 이때 4번과 8번 사이에 있는 5, 6, 7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3번 뒤쪽에다가 저처럼 붙여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1번부터 8번 영상 소스를 모두 나의 작업 영역에 불러오신 거고요. 이제는 해당 원본에서 불필요한 장면을 자르고 자막을 입히고 음악을 입혀서 영상 편집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실 기능은 불필요한 장면 자르기 기능입니다. 선생님들 영상 가운데서 불필요한 장면이 있는 클립을 저처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중간 부분 오른편에 보시면 가위 모양의 자르기, 다듬기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할게요. 다듬기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럼 잠시 기다려 주시면 한가운데 다듬기 메뉴가 새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단일 다듬기와 다중 다듬기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단일 다듬기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을 잘라낼 때 사용하시고요. 다중 다듬기는 전체 영상 가운데 중간중간 여러 번 자르실 때 사용하시는 메뉴입니다. 단일 다듬기부터 사용해 보겠습니다. 단일 다듬기를 클릭, 그리고 영상을 미리 보기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재생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선택한 영상은 팔을 직접 커팅하는 영상, 자르는 영상인데요. 자, 삼각형을 잡고 뒤쪽으로 당기시면 빠르게 재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영상은요, 끝부분에 보면 팔을 다 자르고 나서
팔을 정리하는 이런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리 유튜버들 가운데 정리하는 모습은 잘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 영상 가운데 이 팔을 정리하는 뒷부분을 잘라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함께 그럼 자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자르는 가위 역할을 바로 이 마크 인 그리고 마크 아웃 두 가지 버튼을 사용해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마크 인으로 살리고 싶은, 즉 영상이 나타나야 되는 영역을 체크, 그다음 마크 아웃으로 살리고 싶은 영상의 끝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같이 해볼게요. 삼각형 버튼을 저는 맨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팔을 자르는 이 장면은 남겨두고 싶습니다. 이때에는 마크 인 하시는 거예요. 마크 인,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으신데요. 실제로 마크 인 표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삼각형을 어디로 제가 이동시킬 거냐면 팔을 다 자르고 정리하기 직전으로 옮기겠습니다. 저는 이 삼각형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왼편은 영상을 남겨둘 거고요. 오른편, 즉 팔을 손으로 정리하는 영상은 지워버릴 겁니다. 이때 마크 아웃 버튼을 클릭할게요. 저처럼 마크 아웃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전부 파란색이었던 재생 바가 오른편은 회색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살아남은 장면은 파란색으로 색칠된 앞부분만입니다. 뒷부분 마크 아웃이 닿지 않는 부분에는 모두 제거됩니다. 이렇게 단일 다듬기를 다 설정하셨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는 순간 원래 클립의 길이가 줄어든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가장 빠른 방법, 재생해 보시는 겁니다. 제가 재생해 볼게요. 이렇게 재생을 하게 되면 팔을 열심히 자르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주세요. 실제로 팔을 자르고 뒷부분에 정리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사용하신 단일 다듬기는 내가 선택한 클립에서 뒤면 뒤, 앞이면 앞, 일부 한 구간만 자르는 방법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중 다듬기 사용해 볼 건데요. 이때 또 영상 클립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저의 예제 2번을 선택했는데 이 예제들을 크게 한번 살펴볼게요. 양팔을 자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나 양팔을 정리하는 모습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양팔을 다 자르고 이렇게 다음 재료를 가지고 오는데 그 사이에도 여백이 많습니다. 또 다 자른 다음에 도마를 한번 정리하는 모습들도 같이 영상에 촬영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잔 재료, 우리 잘게 잘린 재료도 모으고 정리하고 또 행주도 등장해서 나머지 식기를 깨끗이 하고, 사실 이런 장면들은 요리 레시피 영상에서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잘라야 하는 구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럴 때는 다중 다듬기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듬어야 할 클립을 클릭하시고 파랗게 선택이 되셨다면 상단의 가위 모양 다듬기 메뉴를 선택할게요. 다듬기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다시 다듬기 전용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때 다중 다듬기를 선택해 주세요.
다중다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요. 이번에는 파란색 선이 두 가지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위에 그리고 아래 두 개의 선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첫 번째 선이 제가 선택한 2번 영상 전체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이 파란색 반은요. 일부분 전체 2번 영상 중에 사각형 박스 안에 들어간 이 일부분만 자를 수 있다라는 표시예요. 즉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세밀한 편집을 하실 때 물론 확대해서 보여주면 좋지만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여기 있는 사각형을 양쪽 끝으로 모두 벌려주세요. 양쪽 끝으로 모두 벌리셔서 이번 영상의 처음 부분부터 끝부분까지 한꺼번에 잡고 기준으로 잡으시고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도 역시나 마크인과 마크 아웃 버튼을 활용하실 거예요. 자, 저와 함께 먼저 살려야 하는 영상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재생 버튼을 가장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또는 여기 보이시는 재생 버튼, 삼각형 재생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영상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영상을 내가 나타나게 할 것인가. 저는 양파를 자르는 이 모습은 그대로 놔둘 건데요. 이때 삼각형을 잡고 뒤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양파를 다 자르고 그 다음 칼을 이렇게 정리하는 장면부터는 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앞부분 양파 자르는 영역은 살리고 뒷부분 칼을 정리하는 영역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릴 영역을 지정하셔야 되니까요. 다시 한번 삼각형을 맨 앞으로 가지고 가셔서 마크 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마크 인 버튼을 클릭하셨습니다. 이때 새로운 아이콘 하나가 등장하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삼각형을 가지고 가시되 반드시 자르고자 했던 영역 기억나시나요? 그곳 앞에다가 삼각형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크 아웃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때 제가 마크 인한 처음 부분부터 마크 아웃 누르기 직전까지 영역만 현재 파랗게 색칠이 됐고요. 나머지 영역은 사라지셨어요. 이 의미는 회색 부분은 영상에서 잘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2번 클립은요. 제가 양파 자르고 호박 자르고 피망 자르고 중요한 재료를 자르는 장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만 자르셔야 되고요. 뒷부분 전체를 다 자르시면 안 됩니다. 자, 삼각형 버튼을 그럼 다시 활용해 볼게요. 저처럼 삼각형 버튼을 드래그 하시게 되면 제가 자르고자 했던 이 정리하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모습은 회색 버튼으로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없어져야 하니까. 대신에 옮기시다 보면은 이렇게 제가 남겨두고 싶은 호박을 자르는 장면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이때에는 삼각 버튼을 놔두신 채로 살려야 하는 영상 가장 앞부분에 삼각 버튼을 놔두시고요. 다시 마크 인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다시 마크 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크 인 버튼을 클릭하시자마자 새로운 노란색 아이콘 하나가 생기신 거 눈으로 확인되셨죠? 그리고 호박을 자르는 과정들을 삼각형 버튼을 이동시켜서 쭉 확인할 거고요. 저는 자르는 모습까지만 보여줄 거고 뒷부분에 이렇게 손으로 정리하는 모습들은 없앨 거예요. 그럼 제가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나타난 영역까지만 삼각형을 위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마크 아웃 할게요. 그럼 순간적으로 방금 전에 첫 양파 자르기만 파란색 영상이 남아 있었는데요. 제가 마크인과 마크 아웃을 2번 표시했던 호박 자르는 영상도 다시 살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해서 반복해 볼게요. 저는 여기 이렇게 정리하는 영상 부분은 자를 거예요. 그러니까 회색 부분으로 그대로 놔두고, 자, 이제 새로운 또 야채가 등장하는 이 노란색 피망 자르는 영역, 이 영역부터 다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망을 자르는 가장 처음 지점에다가 제가 삼각형을 놔뒀고요. 마크 인 누르겠습니다. 마크 인. 그러면 이 사이 회색 영역은 사라지시는 거예요. 되셨으면 피망을 잘 잘라주는 지점까지만 다시 삼각 버튼을 옮기고, 뒷부분 피망을 자른 것을 그릇으로 옮기는 영역은 없애겠습니다. 저의 의도는 자르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시작을 하셨으니까 살릴 영상 끝부분을 지정해 주셔야겠죠? 마크 아웃입니다. 마크 아웃. 그럼 파랗게 제가 보여주고 싶은 피망 자르는 영역만 또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칼로 정리하는 모습들은 레시피 영상에서 사실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회색이 되도록 놔두시고요. 그 다음 당연히 행주로 닦는 이 장면도 안 보이셔야 되니까 회색 부분이 되도록 유지.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 피망을 자르는 이 장면은 중요하니까 멈춰 주십시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멈춥니다. 그럼 이 상태로 마크 인 누를게요. 마크 인 누르시면 시작 지점을 표시하는 노란 버튼 나타나고요. 그 다음 재생하셔서 어디까지 내가 영상을 살릴 것인가 보셔도 되고, 재생하실 때 스페이스바 사용하세요. 그 다음 저는 이렇게 자르는 부분까지만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정리하는 영상은 안 보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살릴게요. 그럼 마크 아웃 하겠습니다. 이때 보시면요. 자, 원래 영상은 전체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파란색 표시가 4군데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사이는 회색으로 버튼이 바뀌셨어요. 이 회색으로 바뀐 부분은 영상에서 잘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란색 표시한 부분만 다시 영상에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 상태 그대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2번 영상이 원래는 하나의 덩어리였는데 지금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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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4개의 덩어리 클립으로 나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사이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잘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재생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지시선을 재생하고자 하는 시간선에다가 옮겨주시고 클릭으로, 그 다음 재생해 보시면요. 양파를 자르고 본래 영상에서는 그릇에 옮겨 담는 장면이 있었는데 없어지셨고 호박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호박을 자른 장면 역시도 제가 재생하고 원래는 그릇에 옮겨 담고 행주가 등장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없어지고 다시 노란 피망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듬기를 사용하셔서 불필요한 장면들은 컷, 편집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학습해 보셨습니다. 컷 편집의 원리를 다듬기 도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는데요. 매번 편집하실 때마다 사실 마우스로 일일이 표시하기 어려우신 분도 계시거든요.
또는 너무 느리게 편집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축키로 빠르게 편집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단축키 컨트롤 T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같이 실습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4번 영상을 일부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번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재생을 해보면요. 햄을 열심히 자르고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불필요하게 햄을 모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까 다듬기 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르는 모습까지만 보여주고 저는 이렇게 햄을 옮겨 담는 모습은 삭제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듬기로 들어가실 필요가 없으세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다듬기 메뉴 대신에 이 빨간색 지시선을 활용해서 자를 영상과 남길 영상을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요. 정확하게 지시선을 잘라야지 라고 마음먹은 영상 부분에다가 올려두시는 거예요. 저는 햄을 자르는 이곳부터 그 다음 햄을 다 자르고 정리해서 그릇에 옮기는 뒤편 부분을 자를 거거든요. 그럼 제가 남길 영상은 바로 여기까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빨간색 지시선의 위치도 제가 남기고 싶은 영상과 지우고 싶은 영상 구분선에다가 위치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 다 같이 컨트롤 T를 눌러보세요. 컨트롤을 누르신 채로 T자를 누르시게 되면 하나의 클립이었던 4번 클립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앞부분 4번 클립은 제가 살리고 싶은 자르는 모습, 뒷부분 4번 클립은 그릇에 옮겨 담는 제거하고 싶은 4번 클립입니다. 그럼 뒷부분 제거할 클립 부분만 선택하시고요. 저처럼 파랗게 색깔이 변하셨다면 컨트롤 누르신 채로 딜리트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컨트롤 딜리트세요. 자, 이때 삭제할 4번 클립이 없어진 모습 확인되시죠? 그리고 다음 순서였던 5번 클립이 앞으로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재생 한번 해볼게요. 저의 의도대로 잘 잘렸는지. 햄을 제가 자르고 뒷부분 영상에 햄을 그릇에 옮겨 담는 장면이 있으셨죠? 그런데 지금은요, 자르기만 하고 바로 다음 후라이팬 볶는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다듬기가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요, 이렇게 단축키 컨트롤 T랑 컨트롤 딜리트를 활용해 주시면 훨씬 빠르고 쉽게 원하시는 영상만 남기고 불필요한 영상은 컷 편집해 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신 방법은 자르기를 한 번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영상 중간 지점을 만약 잘라야 한다면 그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 영상 가운데 이렇게 계속 볶는 장면이 나오는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볶는 부분만 예를 들어 3분이 넘는다 하시면 우리 선생님들 구독자 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구간을 싫어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영상 중간에 볶는 모습만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어떻게 야채를 넣어야 하는지 순서가 드러나니까 중요하고요. 뒷부분은 또 마무리, 고슬고슬하게 만드는 방법이 나오니까 중요해요. 그래서 6번 영상을 자를 때 이렇게 6번 영상 클립이 있다면 가운데 볶는 영역만 제가 삭제하고 앞과 뒷부분은 남겨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영상 중간을 편집해서 없애버리는 방법 실습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먼저 빨간 이 지시선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제가 삭제해야지 마음먹은 구간에다가 빨간 지시선을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T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T. 자, 그럼 클립이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방금 전 삭제하셨던 것처럼 바로 삭제하시잖아요. 그럼 뒤쪽에 제가 남기고 싶은 중요한 부분도 같이 삭제가 돼요. 그래서 절대 지금 삭제하지 마시고요. 빨간색 지시선을 다시 한번 뒤로 옮겨주셔서 삭제해야지 마음먹은 구간만 클립이 잡힐 수 있도록 지시선을 뒷부분으로 보내신 다음에 컨트롤 T 누르시는 거예요. 컨트롤 T. 그러면 하나의 클립이었던 모습이 지금처럼 하나, 둘, 세 개의 클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각각 클릭하실 수 있으세요. 자, 가운데 부분을 지우기로 했으니까 저는 가운데 부분 6번 중간 부분에 있는 클립을 선택했고요. 그대로 컨트롤 딜리트 하겠습니다. 컨트롤 딜리트. 그럼 이때 가운데 볶는 모습만 사라지고요. 앞에 부분 계란을 넣는 모습. 그리고 뒷부분 완성된 모습. 이렇게 앞과 뒷부분 영상만 남고 중간은 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자르기 또는 컷 편집까지 배워보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파일은요, 우리 파일 메뉴를 클릭하셔서 프로젝트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프로젝트 아직 미완성일 때 저장하시는 방법입니다. 프로젝트 저장을 클릭. 그리고 찾기 쉽도록 북구청 동영상 편집 폴더에다가 넣어주세요.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저처럼 미완성이라고 단어를 추가하신 다음에 주제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볶음밥 레시피입니다. 볶음밥 레시피. 그리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잠깐 100%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나타납니다. 예, 저장 다 되신 분들은요, 파일 이름에 미완성, 내가 적은 주제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다 되신 분들은 X 눌러서 종료하시고 다음 수업을 같이 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